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신임 연정 내각이 총리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가 해외 통신사들이 입주한 건물에서 아이언돔을 교란하는 각종 전자전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자지라 소속의 기자가 이스라엘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소동을 벌였으나 영상 편집 조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임 연정 내각이 총리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법 제정에 대해 타당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이스라엘 신임 연정 내각이 총리 연임 제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행법상 총리 임기는 4년이지만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연정에 참여한 8개 정당은 특정인이 최장 2차례 또는 최대 8년까지만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임 규정을 고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2차례의 총리 임기를 마친 경우 4년간 크네셋의 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신임 내각의 이번 법 제정은 총 15년간 재임한 베냐민 네타냐후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3년과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12년 연속 총리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왈라뉴스는 뉴오프의 대표 기드온 사르가 총리 연임 제한과 더불어 크네셋 출마 금지까지 추진한 장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나프탈리 베넷 야미나 대표는 크네셋 의원의 입 후보 제안에 대해서는 논의만 있었고 합의되지 않았다며 유일하게 합의된 사안은 총리 연임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글리 칼럼니스트는 이에 대해 내각제를 채택하는 국가 중에서 총리 연임을 제한하는 국가는 쿠바와 중국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파 정당 리쿠드도 성명을 통해 베넷이 이스라엘을 북한과 이란 같은 독재 국가로 바꾸고 있다며 네타냐후는 이란에 맞서 싸우는데 베넷은 이란의 법을 가져온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가 해외 통신사들이 입주한 건물에서 아이언돔을 교란하는 각종 전자전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간인을 방패 삼아 활동하는 하마스의 행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당국이 지난 5월 15일 폭격한 가자 지역 해외 통신사 입주 건물에 대해 세부 정보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역 해외 통신사 입주 건물에서 하마스의 정보부대가 각종 전자전을 활용해 아이언돔의 전자장비를 교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해당 건물 내에서 이스라엘 내 군 운영 활동과 민간 시스템을 겨냥한 신호정보, 전자정보, 전자전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아이언돔 무력화를 수행하는 하마스 정보부대의 제거가 해당 건물을 폭격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건물 입주자들에게 공습 사실을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폭격된 건물에 입주해 있던 AP통신 측은 해당 건물에 하마스가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다며 증거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AP통신의 게리 프루트 CEO와 총괄 부사장 이언 필립스에게 이스라엘군이 확보한 세부 정보 내역을 제공했습니다. 이날 에르단 대사는 하마스 정보부대는 4,000발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시민을 지켜낸 아이언돔 레이더를 교란시켰다며 하마스 입주 건물의 폭격은 정당 방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언론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수호할 것이며 가자 지역 내 AP 지구 피해 복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민간인 지역에 숨어 테러 활동을 벌인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학교 건물 지하에 군수 병참 터널을 건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구호기구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습에 의해 파괴된 학교 건물 지하에 하마스의 터널이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하마스가 학교 운동장에도 14개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간인을 방패 삼아 활동하는 하마스에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알자지라 소속의 기자가 이스라엘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소동을 벌였으나 영상 편집 조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 알자지라 방송은 자사 소속 기자가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 지역에서 취재 도중 이스라엘 경찰에게 폭행과 강제 구금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바라 부데이리 기자가 팔레스타인 낙사 54주년 행사를 취재하던 도중 이스라엘 경찰이 폭력을 행사해 카메라 장비까지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낙사데이 행사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게 동예루살렘을 빼앗긴 치욕의 날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알자지라는 부데이리 기자가 경찰에게 기자 출입증을 요구받고 기자증을 꺼내는 과정에서 경찰이 기자를 먼저 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데이리 기자는 이스라엘 경찰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며 자신을 벽에 몰아세우고 발로 차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nd then they kicked me inside the car in a very bad way. Handcuffs, they were just making like this and like this. Getting them tighter inside the car and they were kicking me from everywhere. 부데이리 기자는 이스라엘 군인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누명을 쓰고 강제 구금을 몇 시간 당했다며 이번 구속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녹취한 전체 영상에서 부데이리 기자가 이스라엘 경찰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습니다. 또 공개된 전체 영상에서 부데이리 기자가 기자증을 요구받았지만 제시하지 못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에밀리 슈레이더 예루살렘 포스트 칼럼니스트는 알자지라가 해당 장면을 삭제해 마치 기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영상을 재편집해 송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기자증 없이 해당 지역에서 취재할 수 없다며 나갈 것을 요구하자 부데이리 기자가 곧바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어서 슈레이더는 경찰의 폭력으로 팔이 골절됐다고 했던 기자가 구금 후 풀려난 영상에서는 멀쩡한 팔로 등장해 조작이 더욱 의심된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주류 언론들은 물론 이를 인용 보도하고 있는 한국 언론의 보도들도 검증 없이 왜곡된 정보를 내보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